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3월 22일 주간 상승률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양시장 모두 양선으로 마감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의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알테오젠 두 종목이 월요일에 큰 상승을 보이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반등 추세가 지속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코스닥의 시총 1위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지수에도 조금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99% 상승, 코스닥은 2.02% 하락 마감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주간 상승률의 테마를 보셨을 때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 관련주가 아무래도 코스닥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모두 이렇게 테마 속에서 탈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유지가 되었지만은 종목 수는 조금 줄어들면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많이 매기가 쏠렸던 한 주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이렇게 7종목이 공시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승을 하였다라는 것인데요. 공시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종목은 YOM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비적정 사유 해소에 따른 환기 종목 해제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금요일에 12%를 상승을 하였고, 주간으로 약 42%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금 시기가 딱 상패 시즌인데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제출을 못하면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그래서 주총을 앞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공시 관련된 재료로 리스크 해소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YOM이라는 종목이 가장 크게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주목해 보아야 될 종목은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NG 가스관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3월 25일에 산업부 장관이 이렇게 알래스카 주지사랑 면담을 결정하였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후발주로 움직였지만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개별적으로 조금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근데 중간가 호가 수량이 누락되면서 매매 체결이 지연이 되었고, 그러면서 전산장애로 3시까지 매매가 일어나지 않았다가 매매 재개 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되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 목, 금 3일 동안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적인 오류 때문에 조금 많이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었구나 라는 것도 조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주 LNG 가스관 관련해서는 신규 재료들이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LNG 사업에 투입되는 철강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논의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요일에 대만이 이제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 라는 내용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그 다음은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참여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하는데 포스코 그리고 SK, GS 등과 이제 개별 면담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신규 재료들이 나오면서 종목들 중에서 뭐 SK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또 신규로 이렇게 부각을 받게 되었었고, 그리고 목요일 날 상장하였던 한택
LNG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장 전부터 LNG 가스관 관련주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금요일에 조금 매매가 활발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 먼저 관세 이슈 때문에 휴스틸이 부과를 받았고, 그리고 가스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넥스틸이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동양철관이 가장 지금 상승 추세가 잘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주가 이렇게 세 종목이 좀 눈에 띄게 많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크게 부각을 받았던 거는 한택이라는 신규주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다음 주 일정 관련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지사랑 장관님이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떠한 새로운 또 재료가 나오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다음 주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이제 LNG 가스관이었다면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조금은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주간 상승률에서는 크게 두 종목이 조금 많이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코미코라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비전, 이렇게 두 종목이 주간 상승률에 많이 들어왔고 시총도 조금 컸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크게 많이 부각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이렇게 4년 이내에 신고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GTC 행사 일정을 앞두고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었다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추세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 GTC 행사가 개최가 되고 조금 부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소캠이라는 키워드였는데요. 근데 소캠은 이렇게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전력 D램과 관련되어서 이제 저전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줄여줄 것이다 라는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이동하는 그러한 입출구가 크게 늘었다. 그래서 뭐 PCIe라는 그런 키워드라든지 그런 것과 연관이 조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이즈를, 크기를 줄일 때는 이렇게 초미세 공정 GAA라는 키워드가 이전부터 많이 부각을 받았었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ALD 장비가 초미세 공정과 조금 연관이 되면서 이전에도 많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행사가 일어나기 전에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었고, 그리고 동사 대표의 인터뷰가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조금 연관성 있게 이번 주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많이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까지는 많은 매기가 확산이 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주성 엔지니어링 이라는 종목이 시총이 2조 원대가 넘는데 그래도 4년 이내에 그래도 신고가 영역에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은 반도체 내에서 지분 관계로 조금 YC라는 종목이 부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YC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지금 아직은 역배열에서 이제 241선에 다가가 있는 흐름이 나타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부각을 받으면서 지분 관계에 있는 YC가 이렇게 크게 부각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전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분 관계로 이렇게 크게 종목들이 부각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전의 이름이 YIK였습니다. 그래서 YIK의 또 자회사 가 이제 샘CNS라는 종목인데 이렇게 또 짝짓기 매매가 또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분 관계를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내에서 YC
라는 종목이 또 부각을 받았구나 라는 조금 특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월요일에 삼성전자 그리고 알테오젠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 1위 종목들이 크게 부각을 받았었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이렇게 매기가 많이 쏠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반도체 내에서도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중소형주로 매개가 확산이 되지는 않았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YC 지분 관계가 있는 YC가 부각을 받았구나 라는 흐름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 그룹주가 조선 방산 섹터 내에서 가장 크게 부각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하나에어로 그리고 하나시스템 이렇게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었고, 2월 중순에 호실적 발표 이후에 3월 초까지도 계속해서 추세가 지속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반도체까지 지난주에 메모리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 그리고 신규주 매매 트렌드 속에서 하나 비전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한번 추세가 조금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하지만은 방산 업종 내에서는 이렇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다시 지켜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현대마린 엔진 그리고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11선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와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전부터 계속해서 부각을 받는 업종이었고, 그 다음 뭐 로봇, 그 다음 방산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는데, 조선주 내에서도 그래도 항상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식으로 흐름 속에서 흐름이 계속 순환매가 돌았을 때 삼성중공업이 가장 후발주로 움직였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차트를 이렇게 21선에서는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게 그래도 조금은 업종이 아직 전체적으로 다 약세는 아니구나, 그냥 하나그룹주가 조금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약세로 들어선 것이지, 그래도 아직은 신고가 눌림목 종목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으나 조금 무너지는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클로봇이 먼저 레인보우랑 MOU 체결, 그리고 그 다음으로 T로보틱스도 레인보우랑 MOU 체결하였다라는 소식들이 조금 부각을 받는 듯 했으나, 약간 신규주 순환매의 영역 그리고 레인보우와 MOU 체결 내용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들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반도체가 추세가 지속이 되었고, 방산과 조선이 신고가 눌림목 업종인데 지금 그래도 21선, 11선을 조금 지키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그냥 방산 조선 내에 있던 가장 최근에 핫했던 하나그룹주가 조금 조정 그리고 하락을 받았구나 라는 흐름들이 이번 주에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